안녕하세요, 공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계정 과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당좌예금의 구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이 상품과 상품 매출을 구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키포인트는 당좌예금 구분하는 거니까 잘 보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금류에는요, 크게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물론 정기예금, 정기적금이라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키포인트 당좌예금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통예금이 나왔을 때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비용 나왔을 때처럼 문제에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문제에 있는 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보고 계정 과목을 적는다. 중요한 건 이 친구입니다. 당좌예금. 이 당좌예금은 계정 과목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현금과 당좌예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좌예금. 내가 발행했을 때, 그리고 남이 발행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회계에서 우리 회사는요, 당사라고 부릅니다. 당사. 이거 회계 용어라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당사. 그럼 남의 회사는 뭐라고 부를까요? 동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행한 수표라고 문제에 나오면, 또는 당사가 수표를 발행했다라고 나오면요, 당좌예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에서 당사가 발행했다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냥 수표를 발행했다라고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우리 회사가 발행했다라고 기준을 잡고 당좌예금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사, 즉 다른 회사에서 수표를 발행했다, 다른 회사에서 발행한 수표로 지급을 했다라고 할 때는 현금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글자 외울 때 앞 글자 따서 아이, 당, 그리고 유, 동, 현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당당 유동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키포인트 잘 잡으시고요. 요거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기압수표라고 있어요. 요거는 구분을 조금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방금 당좌예금 구분을 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회사에서 발행한 수표를 당좌예금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은행이 아니잖아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돈을 맘대로 발행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 회사 그리고 타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은행하고 당좌 계약을 체결을 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표를 발행할 일이 생겼을 때 은행한테 요구를 해서 은행에서 수표를 발행을 해주는 거. 은행이 발행을 해주기는 했지만 의지는 우리 회사가 발행을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행을 했을 때 당좌예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압수표는 뭐냐면요, 은행에서도 자체적으로 수표를 발행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은행이라는 기관에서. 은행이 본인을 기관 삼아서 수표를 발행을 하는 거, 요거를 자기압수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은행도 다른 기업입니다. 그렇잖아요. 은행이라는 회사를 운용을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압수표는 결론적으로 타인이 발행한 수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압수표도 결론적으로 현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좌예금은 당사가 발행했다 또는 우리 회사가 발행했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당좌예금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제 현금 또는 자기압수표, 동사 발행 이런 식으로 나오면 현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게 2급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나오는 함정 문제입니다. 요거 교묘하게 내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틀려요. 특히 이거를 익숙하게 해놓지 않고 1급으로 바로 넘어가 버린다 라고 하면은 1급에선 이런 거 설명 안 해줍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면 1급에서 이런 문제는 다 틀리는 거죠. 어려운 거 다 맞추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상품에 대해서 구분을 헷갈려 하십니다. 상품. 이게 어떤 부분에서 헷갈리는가 보면요. 우리가 상품을 매입하다, 즉 구입하면 계정 과목을 상품으로 기록을 합니다.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또는 외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상품을 매출, 그러니까 판매를 했을 때는 대변의 상품이 아니고 뒤에 상품 매출이 붙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비품이나 자동차 같은 거를 팔 때는 그냥 비품 매출이라고 안 하고 비품이라고 쓰고요. 자동차도 그냥 차량 운반국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상품만 유일하게 뒤에 매출이 붙어요. 요것 때문에 2급 맨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게 왜 이럴까요?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자, 이 상품이라는 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 얘는 무조건 판매가 목적이에요. 판매가 목적이라는 건요, 수익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회사는요,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자선사업가가 아니라는 거는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500원짜리의 상품을 사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친구를 똑같이 500원에 판매를 해버리면은 나한테 이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될까요? 이득을 붙여서 적어도 800원에는 팔아야겠죠. 그래야지 이 물건을 팔았을 때 이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수익성.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또 기본적인 가정 한번 봐야죠. 500원짜리 상품을 3개를 사왔다. 가정을 해봅시다. 분계 굉장히 쉽습니다. 상품 500원짜리 3개를 샀기 때문에 1,500원입니다. 외상으로 했다라고 해볼까요? 그럼 외상, 매입금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기본 분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판매를 할 건데 수익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수익성. 그래서 하나에 800원의 매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품 매출 안 쓰고 그냥 상품으로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자, 상품 판매를 했어요. 하나에 800원에 판매를 했고요. 현금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부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장부에 3개를 샀었는데 1개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럼 남은 개수는 2개가 될 거고요. 1,500원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8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700원이 남아있다라고 기록이 되겠죠. 벌써부터 뭔가 이상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하나를 더 팔아봅니다. 똑같이 현금 나오고요. 그리고 상품 팔겠죠. 자,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요? 장부에 2개 중에 하나가 더 팔렸으니까 1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계라는 걸 할 때는요, 차변과 대변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부에 개당 500원으로 기록을 했으면 없앨 때도 500원으로 기록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수익성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분계가 통용되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 때 배웠을 거예요. 매출 원가라고 기록을 했었죠. 지금 여기 팔린 건요, 여기 팔린 금액, 이 친구는
매출액이 되는 겁니다. 매출액. 매출액. 그럼 이 친구는요? 매출한 물건의 원가죠. 그래서 이 친구는 매출 원가로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받은 돈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결산 때 총 정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매출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상품이 아니고요. 상품 매출로 기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는 상품으로 기록을 하지만 매출할 때는 상품 매출로 따로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 분계는 그래서 판매 시에 매출 뒤에 붙인다 뭐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뭐 계정 과목 설명만 해드린 거고요. 요거 활용해서 예제 문제 몇 개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외상 매출금 때문에 뭐 차변에 외상 매출금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분계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예전에 상품을 판 거예요.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대변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상품 매출이 와야 됩니다. 자, 물건을 팔았어요. 2,580만 원. 자, 이렇게 발생을 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돈을 받은 게 아니고요. 돈을 외상, 즉 나중에 받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금액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의 분계가 있었어요. 이 이전에. 그런데 이 외상 매출금을 지금 받게 된 겁니다. 어떻게 받았나 보니까 보통예금에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당좌예금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늘어나고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당좌예금 그리고 보통예금 요게 들어왔다. 그러면 어떤 게 들어왔나 보니까 예전에 발생했던 이 외상 매출금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게 없죠. 그래서 대변으로 보내서 지워준 겁니다. 그래서 이 외상 매출금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차변에 쓰시는 게 아니고요. 이전 분계에 있던 거를 지워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차변에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료. 이번엔 광고료 나왔어요. 우리 계정 과목표 한번 볼까요? 광고료. 광고 선전비라고 나오죠. 그런데 지금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회사가 발행을 했는지 남의 회사가 발행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수표를 발행 이렇게만 나와 있죠. 이럴 때는 우리가 발행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를 하면서 지급했다라고 하니까 차변에 광고 선전비 나오고 대변에 당좌예금 이런 식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누가 발행했는지 안 나와 있으면 우리 회사가 발행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임차료네요. 임차료 요거 월세라고 하죠. 임차료를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보통예금이라고 나와 있으면 신경 쓰실 거 없어요. 그냥 보통예금 써주시면 돼요. 이 친구는 구별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임차료 써주시고요. 대변에 보통예금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외상매입금을 보유하고 있던 당좌 수표로 지급을 했다. 자, 여긴 함정 문제가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외상매입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변의 외상매입금을 쓰시고 싶어 해요. 자, 그런데 외상매입금이 있었다라는 거는 예전에 상품을 구입을 했다라는 거죠. 상품을 구입을 했어요. 150만 원짜리를 예전에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돈을 갚을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외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건데 이거 안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외상을 갚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외상매입금 어디로 갈까요? 차변으로 가게 되겠죠. 자, 외상매입금은 차변입니다. 그런데 얘보다 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수표가 두 개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이당당 유동현 이런 거에 굉장히 치중하고 있다 보면은 자기합수표가 나왔네. 자기합수표는 현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요건 기본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현금이네요. 그럼 나머지 당좌수표는 당좌예금으로 써야 되겠네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앞에 보니까 거래처 발행 당좌수표라고 나왔어요. 우리 회사 발행이 아니고 거래처 발행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타인 발행이죠. 타인 발행 수표는 결론적으로 현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현금이고요. 얘도 현금이 됩니다. 당좌예금하고 현금 따로 나오면 안 돼요. 두 개 다 현금으로 합쳐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있던 외상매입금이 차변으로 가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이런 식으로 합쳐서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 당좌예금 나오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함정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수표인지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제 문제고요. 제가 문제를 다 풀어드리기만 하면 여러분들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예제 문제 말고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 준비해 놨거든요. 다음 영상 보시기 전에 문제풀이 한번 쭉 해보시고 저랑 같이 해설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